안녕하세요. 선한사주입니다. 오늘은 내 남자가 바람나는 시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 바람은 한 번 난 사람은 뭐 계속 나죠. 계속 나고 안 난 사람은 아예 그런 기회 자체가 없을 수 있고요. 뭐 그거는 본인이 흘리고 다니는 건지 뭐 그거는 이제 개인마다의 차이겠죠. 그런 여지를 주고 다니는 건지 아니면은 본인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계속해서 누군가가 계속 접근을 해온다는 거는 그거는 이제 본인이 판단한 문제이고요. 사주상으로 확실히 좀 합이 많거나 네, 식상에 인자가 많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연애사가 많이 발생하세요. 다정해야지 뭐든지 그런 기회가 주어지잖아요. 퉁명스럽고 까칠하고 뭔가 상명하달의 느낌이 드는 사람에게는 이성이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좀 싸근싸근하고 예쁘게 표현하고 웃어주고 그런 사람들한테 호감을 느끼겠죠.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 아무래도 연애사가 더 발발하게 되어 있고요. 저도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과연 부부란 어떤 의미인가 되게 궁금해요. 앞으로 이제 정말 둘만 살아가는 시기가 길어지는 거잖아요. 자녀들은 독립을 시키고 오롯이 부인과 남편이 한 공간에서 둘만 살아가는 그런 시기를 요즘에는 이제 한 30년 이상을 좀 가져야 될 때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수업에서 아무래도 연배가 이제 좀 있으신 분들한테는 인생의 선배이시니까 수업에서 물어봤어요. 인생에서 남편은 어떤 존재인가요? 라고 나이 먹어서는 젊었을 때야 이제 동지로서겠죠 거의. 어떤 의미인가요? 이제 진짜 궁금해서 제가 질문을 했더니 저희 학생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병원에 갔을 때 보호자 수술 때 보호자 동의가 꼭 있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사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남편이라고 그 말을 듣는데 너무너무 그 한마디로 와닿는 게 많았어요. 그쵸. 요즘에는 특히나 핵가족화 됐기 때문에 정말 그 배우자가 없으면 인생이 나 혼자, 그죠? 혼자 버텨야 되는 20-30년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거를 오히려 뭐 즐기시는 분들은 즐기시겠지만 보통은 이제 신약하신 분들은 그래도 누군가가 감정적으로 기댈 대상이 항상 필요한 거고 힘들 때 옆에 있어줄 사람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불편한 거나 그거에 대해서 내가 치러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달게 이렇게 받고 인내하는 그런 과정들이 이제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못 참으면 결국 부부 사이를 유지하기 힘든 거고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노년의 외로움을 이제 견뎌야 되는 시기가 길어지는 거고요. 선택의 문제예요. 이것도 역시. 그리고 진짜 보면은 바람 피우시는 분들은 끊임없이 계속 바람 피우시더라고요. 뭔가 그 희열감이 있나 봐요. 그 희열감 때문에 그러겠죠. 그렇지만 보통의 분들은 그 희열의 위험도 좀 알고 그리고 의리를 지키는 그런 가정생활을 많이 하실 걸로 믿고 있고요. 그렇게 사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의리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남녀 간에 부부 사이에 의리가 없으면 잃는 게 너무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주 같이 풀면서 내 남편은 언제쯤 바람이 날까? 바람 난 적이 있을까? 아니면 언제쯤 바람이 날까? 예측도 한번 해보는 시간으로 가졌으면 좋겠고 제일 그 중요한 건 믿는 마음이죠. 사실은 믿어야죠. 뭐 어떡해요. 그쵸?
뭐 이왕 벌어진 일이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지금 믿어야겠죠. 그 끊임없는 의심이 어찌 보면은 더 자극을 배우자를 자극할 수도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믿으시는 마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사주 한번 시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주는 신해년, 병신월, 갑술일, 정묘, 시에 타고나신 남명이세요. 남자 52세네요. 그쵸? 52세시고 일단은 여기는 정관, 그쵸? 정관, 그 다음에 편인, 그 다음에 여기는 식신, 편관, 그 다음에 편재, 상관, 그 다음 양인, 겁재죠. 겁재 이렇게 있어요. 이 사주 보면은 이제 신월에 갑목으로 태어난 사주고요. 신월에 가을철에 태어난 갑목이기 때문에 이 갑목은 무조건적으로 금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화급금으로 금을 제어를 해야 되는 사주가 됐어요.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언제든 금극목을 당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분은 이 병화식신과 정화상관을 매우 강하게 쓰려고 하는 기질이 보일 거예요. 남자가 식상이 천간에 떠 있다는 거는 소위 말빨이 되게 좋다는 얘기죠. 말빨이 좋고 아무래도 스윗해요. 여차저차 기승전결을 갖춰서 이야기를 조곤조곤 잘하시는 분이실 수 있는 거죠. 아무래도 그렇게 스윗하고 대화도 잘 되고 언변도 좋다면 아무래도 인기가 더 많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필연적으로 금계절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술토도 금의 인자죠. 가을의 인자죠. 그죠? 그러면서 심술 이렇게 해서 금방합도 짜지는 사주예요. 금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본인이 금극목을 안 당하기 위해서 병정화를 무지하게 쓰려고 하는 사주이고, 근데 이 식신은 이 신금이라는 정관에 묶여서 잡혀 있기 때문에 이분은 식신을 쓰기에 용이하지는 않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정화 상관을 강하게 쓰는 사주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가 항상 강조했듯이 시상관은 매우 신약한 사주에서도 좀 세다라는 느낌을 주는 성분이에요. 말빨이 센 거니까 말에서도 지지 않고, 또 상관이니까 누군가 이 사람에게 틀을 강요한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언제든지 그 틀을 상관 경관으로 깨트리려고 하는 그런 성정이 강하게 발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상관은 약한 사주에서도 사람이 굉장히 좀 세 보인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나쁘게 쓰면 쌈딱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일단은 이 사주는 또 자체로 보면은 정화가 여기 숨어 있고요. 여기 임수가 있고요. 해 중에도 임수가 있어요. 그쵸? 그러면은 이렇게 사회에서 정임합이 돼 있고, 이렇게 연에서도 정임합이 되어 있어요. 지장간 안에 이렇게 정임합이 많이 있다라는 건 일상생활에서도 그만큼 정임합의 인자가 많이 개입이 된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연애사 발동이겠죠. 그리고 이 술 안에도 정화와 신금,
지장 간의 정화와 신금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술토 안에 상관, 견관의 요소도 있는 거죠. 그러면 상관, 견관이라는 건 틀에 얽매이고 싶지는 않다는 뜻이죠. 그 틀이 잘못됐다면 그 틀을 깰 수도 있는 거고, 또 정관을 내가 별로 쓰고 싶지 않은 마인드이기도 해요. 관이 오면 나는 상대적으로 그 관을 극하는 이 상관을 쓸 테야 라는 마인드가 되게 강한 거죠. 관을 부정하는 거죠. 남자에게 관이라는 건 책임감, 가정을 유지하려고 하는 속성, 자식 때문에 참는 속성이에요. 남자에게 관성이라는 건 자식이니까. 근데 자체 상관 경관이 있다는 건 굳이 자식 때문에 아니면 굳이 결혼이라는 제도 때문에 나는 관을 지키고 싶지는 않아 라는 뜻이기도 하죠. 내 마음이 이미 상관 경관이 되어 있으니 운에서 뭔가 여자운이 계속 오면은 이 사주는 언제나 그런 연애사가 발동할 수 있다라는 게 사주 안에 들어있는 거죠. DNA 안에. 그죠? 그리고 이 사주 정임합도 되어 있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묘술합도 또 되어 있죠. 그쵸? 이 묘는 간목에게 있어서 겁재라고도 하고 양간이기 때문에 양인이라고도 해요. 그쵸? 양인이라고도 해요. 그러면 이 술토는 내 몸이기도 하고 나이기도 하잖아요. 내 몸이 양인, 그죠? 다른 사람의 묘를 이렇게 끌어와서 묘술합도 한다는 뜻이니까 임자 있는 여자와도 합을 한다는 그런 뜻이죠. 다른 남자에게 들어있는 여자와 정임합을 할 수 있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묘술합을 통해서도 합의 임자, 여기 정임합의 임자, 그 다음 술토 자체의 상관 경관의 임자, 그리고 이 정관이 묶였기 때문에 정관으로서의 기능을 잘 못하는 사주가 된 거죠. 남자들은 이 정관 때문에 자식을 낳으면은 뭔가 철이 들고 참아지고 어떻게든 책임감을 갖게 되는 요소인데, 정관이 병화랑 딱 묶여 있기 때문에 정관이 기능을 잘 못해요. 그러면 책임감의 요소인 이 정관이 기능을 못한다는 뜻이니까 아무래도 운에서 자꾸 뭔가 살랑살랑 이는 바람이 올 때마다 반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식상의 인자가 이게 감정계의 인자거든요. 식상이 발달하신 분들은 감정계가 굉장히 유연해요. 유연하기 때문에 감정에 많이 지배될 수 있는 분이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같은 남자라도 어떤 남자는 뭔가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 보이는 남자들이 있는가 하면 뭔가 이렇게 톡 던지면 바로 이렇게 끌려오는 그런 인자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분은 후자에 해당하는 분이시겠죠. 누군가 추파를 툭 던지면 바로 반응이 오는 그런 분이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살랑살랑 이는 바람에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그게 바로 식상의 인자고요. 특히 이 목이 쓰는 화식상이잖아요. 화라는 거는 발산의 의미잖아요. 발산, 어울림, 남들과 섞임, 그런 의미인데, 화식상을 이렇게 천간에 2개나 띄웠다라는 건 굉장히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시 여기고 화식상을 강력하게 쓰는 삶을 산다는 뜻이죠.
그쵸? 그래서 이 가을의 이 금세상에서 병화를 보고 식신행위를 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지고요. 그쵸? 가을에 또 정화를 통해서 상관행위하는 것도 보여지는 거죠. 식신행위를 하다가 밥벌이, 식신생재, 밥벌이를 사회적으로 하다가 뭐예요? 정임합으로 연결되는 거니까 사회생활을 하다가 연결되는 여자분들이 많을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된다는 뜻이죠. 동종업계든 본인이 일하는 바운더리 내에서 여자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죠? 그리고 시상관이라는 거는 이 일간의 지향점이기도 해요. 일간의 가정 내적인 은밀함, 지향점, 본인이 추구하는 바가 될 수가 있는데 정화상관이 간목에게 추구하는 바이기도 하고 내면에 은밀하게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인을 자꾸 지금 겁재를 끌고 오죠. 그쵸? 겁재를 끌고 와서 묘수랑 또 화기운도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그쵸? 그죠? 화기운이 만들어진다는 건 이 금이라는 나를 힘들게 하는 금극목의 이 금을 양인을 끌어들임으로 인해서 화를 만들어서 화극금을 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인 거죠.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신금의 세상, 가을의 세상에서 끊임없이 묘수랍을 하지 않으면 언제든 금극목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화를 만들고 있고 정화 화극금, 병화 화극금, 정신합으로 잡혀있는 신금은 무력화되어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개입이 되면서 살랑살랑 바람이 느껴지는 분이시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편재 개념, 이 편재라는 거는 남자에게 있어서 유흥, 유희, 쾌락, 오늘 그런 뜻이에요. 즐기는 요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재라는 거는 부인의 개념이고 편재라는 거는 애인의 개념이기도 해요. 그러면은 내 밑에 편재를 깔고 있다라는 건 내 심리가 편재적인 성향이 매우 강하다는 뜻이죠. 그러면은 편재를 깔고 있다는 건 나는 뭔가 정제의 개념의 사람이 아니라 편재의 개념이 더 많이 자리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 사이가 오래되다 보면은 이제 뭔가 굉장히 루즈해지고 뭔가 새로운 자극이 필요한 시점이 누구나 올 텐데 그럴 때 충분히 이분은 편재적인 성향으로 인해서 편재적인 갈구를 통해 바람을 피울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편재는 쾌락이기 때문에 뭔가 책임이 담보되어 있기보다는 오늘 즐거우면 된다라는 개념이 조금 더 많이 들어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부인의 개념보다는 조금 더 애인의 개념에 가까운 여자를 좋아한다는 뜻이기도 하죠. 이런 경우라면 부인도 어느 정도 노력을 해줘야죠. 내가 너무 이 남자에게 정제스러우면 이 남자는 자꾸 밖으로 편재를 찾아서 눈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얼추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남자가 나만의 남자가 아니게 되는 상황도 충분히 생길 수가 있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분이 일단은 이제 식신이 되어 있다라는 거는 식신생재하겠다는 뜻이고 상관이 있다라는 건 상관생재를 하겠다는 뜻이니까 여자에게 내가 식상으로 예쁘게 잘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작업도 잘 거는 거고 여자에게 예쁘게 다가가는 능력도 좋다라는 뜻인 거죠. 제 입장에서는 여자 입장에서는 이게 다 인성이잖아요. 인성. 여자를 생해주는 성분 인성이기 때문에 내가 이 남자하고 있으면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느 여자가 안 좋아하겠어요? 내가 여자일 수 있게 해주고 나를 자꾸 여자라는 걸 부각시켜주는 그런 남자라는 뜻이죠. 그러면은 그쵸, 그 여자분도 뭔가 일탈을 하고 싶고 일탈의 요소가 운에서도 와 있고 그렇다면 타이밍이 딱 맞아서 그런 일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게 그죠. 그 손바닥도 마주쳐야지 소리가 난다는 것처럼 여자도 딱 그런 운에 이런 남자분을 또 만나시기도 해요. 그죠? 그리고 이분도 관의 무거움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 신유술, 관, 금의 무거움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 자꾸 화로서 화극금을 통해서 금의 무거움을 좀 떨쳐내고 싶으신 그런 분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더 병정화의 식상을 많이 쓰려고 하시는 분인 거죠. 그죠? 또 양인도 이렇게 딱 있잖아요. 양인이 있다라는 거는 뭔가 묵직하니 좋게 보면 굉장히 묵직하고 듬직하고 그런 모습인 거고요. 그죠? 나쁘게 보면은 좀 너무 약간 세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게 또 양인이기도 하죠.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이 양인의 모습이 더 도드라져 보일 수 있다. 그죠? 시간에 있다라는 건 최소 19세, 38세, 그죠? 38세에서 19세를 더하면 57세, 그죠? 맞죠? 그런 식으로 이제 가다 보면은 시간은 자녀를 낳고서부터 이제 발생되는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결혼 유무에 따라서 이 시가 활성화되는 시점은 다 다를 수 있다라는 거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결혼 이후에 자식을 낳으면서 이 상관의 기운이 더 강해진다는 건 결혼 이후에 상관 경관을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은 자식이 생기면 상관이 더 상관 경관을 해야 된다는 뜻이니까 자식이 생기면 이 사람은 더 그 관을 떨치기 위해서 밖으로 상관의 행동을 강화시키는 행동 체계로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남자 사주에서 여기는 관이 있어야 되는 자리인데 상관이 있다라는 건 이미 약간 자녀와 관계가 약간 불미할 수 있고 아주 인연이 깊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그렇지만 자녀가 내 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녀를 또 무작정 내버릴 수도 없는 그런 모습이죠. 내 뿌리를 가지고 있고 내 뿌리로 이렇게 끊임없이 묘수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를 또 버리지도 못해요. 그렇다는 건 바람은 피되 가정은 못 버린다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바람만 피다가 결정적으로 바람핀 대상이 이혼하고 나랑 결혼해 라고 한다면 이런 사주들은 올 게 왔구나, 나는 결혼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어 라고 여자를 잘라낼 수 있는 그런 사주인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여자 혼자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그런 신세가 되는 거고요. 그죠? 그러면 이 사주가 이제 언제 바람이 날 수가 있냐? 일단은 언제 바람이 날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일지가 깨질 때도 뭔가 심상치는 않죠. 그쵸? 일지가 깨질 때도 심상치 않고 그 다음에 이때도 또 사술 원진도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죠? 사술 원진도 벌어지기 때문에 뭔가 심리적으로 자꾸 부인과 마찰이 있을 수 있는 때인데
이때는 다행히도 천간에 계수 임수가 왔기 때문에 넘깁니다. 잘. 이걸 안 쓰겠다는 뜻이잖아요. 화를 안 쓰고 수를 쓰겠다는 뜻이니까. 그죠? 그러면 관인생의 삶을 살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주어진 틀 안에서 받아들이면서 살겠다는 뜻이죠. 관인생의 삶이니까. 그럼 문제가 언제가 되느냐? 이 신묘대운부터 문제가 되죠. 신묘대운. 지지가 일지가 이렇게 묘수랍으로 이렇게 짜고 올 때, 이럴 때 바람이 납니다. 만약에 총각이라면 이때 연애사가 생겨서 결혼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유부남이라면 이때 조심해야 되는 거죠. 묘수랍. 그리고 이 묘라는 게 겁재, 양인이잖아요. 그러면 임자가 있는 다른 여자와 또 바람이 난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 여자분도 대상이 있는 여자분인 거죠. 묘수랍으로 통해서 화기운이 강력해지면서 이 정관이 무력화되는 거죠. 그죠? 상관 경관하겠다는 그런 뜻이죠. 그죠? 그리고 이 신금도 이사주는 이 병화가 있기 때문에 안 쓰겠다는 뜻이잖아요. 이럴 때 이제 바람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분이 신묘대운이 이제 43살부터 왔어요. 그러면 신묘대운의 시작점이 이제 계사년, 갑오년, 을미년 이렇게 화운으로 계속 오고 있네요. 계사, 갑오, 을미 이렇게, 그쵸?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이때는 수가 떴기 때문에 화를 안 쓰겠다는 뜻이니까 이때는 조용히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갑오부터는 오수랍도 되고요. 천간에 갑이 있으니까 그건 뭐예요? 비견이 데리고 있는 이 오화와 합을 한다는 뜻이니까 이때도 연애사 발동할 수 있는데 그 대상은 그 여자분도 상대가 있는 여자분이다 라고 볼 수 있고, 을미도 마찬가지로 겁재가 왔죠. 그쵸? 겁재가 왔어요. 그리고 미토가 옴으로 인해서 지금 간목에게 있어서 또 재성이 왔죠. 그쵸? 이때도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미중에 정화도 있고 신중에 임수도 있고, 그쵸? 이때도 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병신. 본격적으로 화가 떴으면, 본격적으로 화가 떴다. 이제 하겠다예요, 하겠다. 딱 그런 행동 할 거야. 병신, 정유. 그러면 식상 써서 이 부담스러운 관을 제거하겠다는 뜻이죠. 화극금. 식상 써서 관을 극하겠다. 이제 그런 제도 따위는 좀 벗어 던지고 내 감정대로, 내가 끌리는 대로 살 거야 라는 딱 운이죠. 그쵸? 정유. 그 다음에 이제 무술 같은 경우도 계속이죠. 이렇게 계속 와요. 보면은 이런 피해갈 수 있겠어요. 이렇게 운이 계속 오면은. 천간지지가 다 재성이 왔죠. 재성이 와서 화생토 해주고 있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식상생지를 무지하게 열심히 하고, 그죠? 또 정임합의 인자가 왔잖아요. 그죠? 식신행위를 하면서 사회와 끊임없이 정임합을 한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그죠? 그 다음 기해도 마찬가지죠. 기해도 여자가 떴고 해중에 임수가 와서 정임합. 이렇게 계속 오는데 어떻게 피할 수 있겠어요. 그쵸?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겠죠. 그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 경자도 마찬가지죠. 경금을 피하기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이 상관, 식신을 쓰려고 하는데 이 식신은 용이하지 않으니까 이 상관을 무지하게 쓰려고 하겠죠. 상관을 쓴다는 건 일탈하고 싶은 거죠. 그죠? 상관생 제하고 지지가
해중의 임수와 술중의 정화 상관을 써서 정임합하겠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면은 경자까지 자중의 임수가 있죠. 자중의 임수와 술중의 정화가 또 정임합을 하고 있어요. 그죠? 천간에서도 화급금을 하기 위해서 이 정화를 맹렬하게 이제 쓴단 말이죠. 그러면은 지금 갑오, 을미, 병신, 정유, 무술, 기해, 경자까지 몇 년인가요? 1, 2, 3, 4, 5, 6, 7. 7년 동안 계속 오는 흐름이에요. 정신 차리기 쉽지는 않겠죠. 그죠? 본인이 바짝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사람인지라 지나고 보면은 바람이지만 그 당시에는 사랑이라고 또 생각할 수 있죠. 그게 문제네요, 참. 그래서 내 사주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사주의 흐름이 읽혀지면은 나한테 들어오는 어떤 살랑살랑이는 그런 감정들조차도 내가 객관화시켜서 이 글자가 나한테 지금 어떤 파급력을 주고 있구나 라는 걸 인지할 수가 있는데, 내 사주의 흐름을 모르면 나는 운의 흐름대로 그대로 가게 되는 거예요. 외부적으로 자극이 오면 바로 그 자극을 온몸으로 받아서 거기에 맞게 들썩들썩 하는 거죠. 사주 공부하시는 분들 한결같이 다 똑같은 말 하세요. 진작에 알았더라면. 그 말씀 참 많이 하시는데 저도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했고요. 그렇지만 이제 알았잖아요.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부터 내 사주를 알면 내 사주를 운영하는 주체가 나일 수 있는 거죠. 나답게 살 수 있는 거고, 내 의지대로 살 수 있는 거고, 이거는 운에서 잠깐 오는 착각이라는 걸 인지하고 살 수 있는 거고요. 그 아무래도 실패, 실수 그런 확률도 많이 줄어들 수가 있겠죠. 자기를 들여다보는 거울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자기 자신을 객관화할 수 있는 도구이기도 하고요. 요즘에는 그래서 그러니까 막 삶이 막 힘들어서 이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보다는 나를 알기 위해서 굉장히 여유 있으신 분들이 이 공부를 많이 하세요. 나머지 조건들은 이제 다 되신 분들이시고, 내가 왜 그때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 그거를 반추하면서 내가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지를 들여다보기 위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지셨어요. 그러면서 운을 맞춰보면은 딱딱 그게 다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 사주라는 걸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운 그대로 살아왔기 때문이죠. 후회는 되겠죠. 진작에 공부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이거를 지금이라도 알았으니까 얼마나 다행인가 라고 생각하시면 이 공부를 잘하신 거라고 볼 수 있고, 공부한 걸 나름의 앞으로의 20, 30년, 3, 40년을 위해서 뭔가 아주 좋은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분이시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날씨가 이제 확 추워진다고 하네요. 저도 추위를 엄청 많이 타는데요. 보온에 신경 많이 쓰시고 건강한 겨울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